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부터 개항 그리고 조약의 체결과 관련한 내용들, 이와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과 관련한 문제 포인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 조약과 관련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일까? 지금 보니까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서원을 철폐하도록 한답니다. 서원 철폐와 관련한 내용, 이것만 보고서는 이 인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원 철폐와 관련해서는 조선 후기 탕평정책을 시행했었던 영조도 있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도 있고요. 다음을 보도록 하자. 가에게 군국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졌대요. 권례에서 거처하면서 오군영의 군사제도를 복구하고 라는 내용이 있고요. 난병들은 물러가도록 한대요. 자, 요걸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요 두 번째 있는 사료, 요걸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는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요 이모군란 사건, 이 이모군란이라는 구식 군인들의 난, 이 사건 때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했구나 라는 포인트를 바탕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아직 공부를 안 하시고 지금 진도대로 따라오시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뒤에서 배우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구나, 주제와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난병들은 물러가라. 군인들, 병사들이 지금 난을 일으킨 겁니다. 구식 군인들의 난,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이요, 요때 기존에 있었던 군제를 다시 옛날로 되돌리는 정책을 통해서 이 난을 수습하고자 할 겁니다. 자, 결국 이 인물은, 이 집권자는요, 흥선대원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흥선대원군의 각종 국내 정책에 대한 관련한 내용,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와 관련해서 엮은 사료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였다. 장용령의 설치, 이는요, 조선 후기 탕평정책 군주였었던 정조 시기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었지요. 장용령을 설치하고요, 규장각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수원에 화성을 건립하기도 했었던 개혁군주 정조. 이번에 나선정벌을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나선정벌, 이게 뭐였죠? 청해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 군대를 격파하고 왔었던 그 사건이었었네요. 효종 시기 때 있었던 나선정벌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번에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자, 법전 얘기하는 건데요. 자, 법전은 조선의 기본법전 성종 때 완성 반포됐었던 경국대전, 그 이후에 영조 시기 때 지금 여기 나온 속대전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정조 시기 때 대전 통편이라는 이 법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이 시기 때 반포됐었던 대전 회통, 요게 있었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3번은 그래서 영조입니다. 흥선대원군으로 맞게 바꾸려면은 대전 회통을 편찬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4번에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척화비, 전국 각지에다가 세운 거죠. 이건 대외침입과 관련해서 봤었던 건데, 척화비는 야, 병인장료, 신미양요 이런 거 겪으니까 진짜 서양 것들은 말이지 배척해야 되는구나, 화친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글을 새긴 거지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뒤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독립협회 관련해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흥선대원군 관련해서 4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그은 기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어떤 사건이 있나 봅니다. 기억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래. 그러면 기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억이 원인이 되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요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겠죠. 자, 기억을 보니까요.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프랑스인들이 희생이 됐어요. 주교 선교사, 종교와 관련됐었네요. 프랑스 천주교도들이 희생된 사건이죠. 자, 천주교도들, 프랑스 선교사들이 희생됐었던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건은 병인박해입니다. 고종 시기, 즉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발생했었던 병인박해 사건, 프랑스인들이 희생됐었던 이 사건이다. 그래서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 또는 구실이 되어 프랑스가 침입하게 되네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바로 병인양요가 되겠지요.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왔었던 사건, 이 사건의 원인은 병인박해 사건이었고요. 프랑스 제독 로즈라는 사람이 군함을 이끌고 침입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병인양요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병인양요 관련해서 어떤 사건으로 전개됐었는가? 예, 바로 이제 양헌수와 한성근이 정족산성, 문수산성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활약을 했으나 큰 우리가 피해를 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 강화도에 있었던 이 도서들을 약탈하기도 했었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이 있네요. 이번에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 하나 더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활약하기도 했었구나. 이게 병인양요. 그리고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다.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나머지 1번. 운요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운요 사건이죠. 운요 사건.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발생했었던 거는 강화도 조약이었었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거죠, 이거는. 3번.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나라 군대 개입을 요청했었어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야, 이렇게 외세를 끌어들였구나. 자, 3번과 관련해서는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었던 이후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이런 주요 사건에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에서 청나라가 군사 개입을 통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될 거다. 뒤에 나옵니다. 4번의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박규수가 안핵사, 이 사태는 무엇일까요? 자, 요거는 앞서 왔었던 것처럼 저 세도정치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죠. 농민봉기였었던 4번은 철종 때 있었던 임술농민봉기. 자, 요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박규수가 삼정이정청 설치, 삼정의 문란이 문제가 되었었고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삼정이정청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었죠. 요거는 흥선대군 집권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5번 흥선대군이 텐진으로 압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텐진 뭐 청나라인데요. 중국인데 흥선대군이 납치다. 요거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 이모군란 때 99년에 앞서 봤었던 그 사건입니다. 이모군란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보자. 방금 남현군방의 차지중사가 아랫말을 들으니 덕산의 묘지에 서양놈들이 침입하여 덕산의 묘지 서양인들이 침입했대요. 무덤을 훼손했대. 이 무덤이 남현군의 무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요 단서들을 바탕으로 덕산의 남연군 묘를 훼손, 도굴하려는 시도,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의 무덤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었던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 미수에 그쳤었던 사건이죠. 자,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있었는데 사건의 순서대로 보자면 이렇게 전개됐었다. 어떻게 됐었냐? 병인박해, 요게 프랑스 침입을 야기했었던 사건이었었습니다. 병인박해를 구실로 하여 병인 양요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하여 신미양요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예. 요게 원인과 결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 시점에 있다라고 봤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요 두 사건 말고도 앞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순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앞에 있는 임술농민봉기는 철종 시기, 세로정치 시기죠. 흥선대원군 이전이다. 그 다음에 강화도 지하 갑신정변 가보기역 다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 사건 이후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 사건. 어제연 장군의 수작이, 어제연 장군은 말이지요,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가 당시 어디서요? 어제연은 강화도 광성보에서 항전했었던 인물. 하지만 전사하셨다. 그리고 요걸 뺏겼다. 수작이, 예, 요것을 뺏겼다. 자, 가 사건은 미국이 침입했었던 신미양요. 예, 신미양요. 앞서 병인양요는 양원수, 한성근의 활약. 그리고 신미양요는 어제연의 활약. 예, 요렇게 기억하셔야 되겠다. 이 수작이가 빼앗겼다 돌아오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다 하면은 신미양요 이후의 일을 고르는 거죠, 지금. 예,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야, 서양은 못 믿겠다. 이들은 배척해야 된다라는 척화비를 건립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야하고, 조선 정부는 이제 흥선대원군 때와 다른 개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겠구나. 자, 그렇다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3번과 같은 척화비의 건립, 서양 못 믿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후에 하야한 흥선대원군 이후 시기로 이어지기도 하는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의교를 비롯한 외 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했다. 앞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뭐 순서 기억하시라고. 병인 박해, 천주교 박해지요. 요것을 구실로 병인 양요, 프랑스가 침입한 사건. 그리고 요 사이에 미국 침입의 구실이 됐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신미양요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봤었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예, 요렇게 있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신미양요 이후를 고르는 건데 1번의 외규장각 도서의 약탈은 병인양요 시기, 예, 프랑스가 이를 가져갔다, 약탈해 갔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번에 홍경래의 난,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차별에 대해서 저항했었던 세도정치 시기 때 있었던 난이었었죠. 자, 세도정치는 흥선대원군 지금 요 사건 이전에 있었던 순조 시기의 일입니다.
자, 4번에 제너럴 셔머노 대동강 유역에서 통상을 요구하였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신미양요 이전 신미양요의 구실이 됐었던 사건이네요. 5번에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황사영 백서 사건. 요건 뭐였죠? 예. 천주교 박해 관련해서 순조 시기 때 있었던 첫 대규모 박해 신유박해로 천주교가 큰 탄압을 받고 정약용 유배가기도 했었던 그 사건이었었죠. 그 사건의 결과 발생한 게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자, 군사 개입을 요청하자 라는 글을 보내려다가 발각됐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순조 때입니다. 2번도 순조 때이고요. 1번과 4번은 흥선대원군 시기인데 지금 시점 파악이 잘못됐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와 같던 회담 결과 체결된 조약이다. 자, 이번에는 조약이 체결되었군요. 자, 이 조약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조약일까? 운요호 얘기가 나오고요. 일본 사람입니다. 자, 일본이 운요호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네요. 운요호에 대해서 서로 해석이 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비하는 곳으로 진입했으니까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조선 관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운요호 사건이죠. 운요호 문제. 운요호가 아니 우리나라 영토 쪽으로 왔다. 그래서 포격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요호 사건. 자, 그러면 이 결과 체결된 조약이다. 운요호 사건의 결과 체결된 조약. 예, 원인, 배경, 직접적 배경이 운요호 사건이었다. 이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은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고요.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 1870년대,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 이는 시점이 흥선대원군 하야 이후의 시점이죠. 자, 내용으로서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의 침략 의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자주국 규정이 강화도 조약에 있었구나. 조선은 청으로부터 자주국 가니까 우리 일본이 언젠가 먹고 말 거야 라는 게 일본의 의도라고 했었죠. 자주국 규정이다. 그리고 부산 외 두 곳을 개항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상인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내용이 있었으니 일본은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었어요. 해안 측량권. 그리고요, 일본은 일본인들이 개항장에 왔을 때 일본 영사가 재판하도록 하는, 조선이 일본인들을 심판할 수가 없구나. 치외법권. 자, 요런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요게 지금 강화도 조약과 관련한 그 세부 내용이에요. 답 찾으면 3번에 있네요.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1번.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일본과 맺은 조약에 그럴 리가 없죠. 자, 이 천주교 포교는 뒤에 나오는 프랑스와의 조약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2번에 갑신정변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아직 사건이 안 나왔습니다. 갑신정변은 요 단원 이후에 등장하는 급진 개화파들의 정변이고요. 그 결과 체결됐었던 것은 우리가 일본과 한성조약, 그 다음에 청과 일본이 텐진조약, 이런 조약들을 체결하게 될 거예요. 4번 통신사가 처음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통신사는 조선통신사라고도 하지요. 예, 이는 주로 조선 후기 때 일본 막부 정권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됐었던 사신단입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에 따라서 파견되는 사신단은 수신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내용을 통신사가 아니라 수신사로 바꾸면 맞아요. 예, 그 후속 조치로 일본에 우리가 사신단을 파견할 거니까요. 5번에 외국 상인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내륙 지역을 통상할 수 있대요. 강화도 조약은 개항장에서
항구개항장에서만 이렇게 통상을 명시하거든요. 5번의 내용은요. 뒤에 이모군란 결과 체결되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청나라와의 조약, 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가와 나 두 개의 조약 조문이 있어요. 가를 보겠습니다.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로 일본이 자신들의 화폐, 조선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대요. 일본이 자국의 화폐로 조선과 교류할 수 있구나.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상품을 살 수 있대요. 조선도. 그러니까 일본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 여러분이 봤었던 강화도 조약, 그 강화도 조약에 딸려 있는 게 두 개가 있었으니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요. 강화도 조약과 관련해서 딸려 있는 게 두 조약이 있구나. 이 직후 체결됐었던 뭐가 있습니까?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조일무역규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자. 개항과 관련해서. 자, 조일수호조규 부록에서는 여기도 두 가지가 있었으니 자, 이 부록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록의 내용으로서 두 가지.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항장은 심리로 제한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규칙의 두 가지가 있네요. 조일 무역규칙의 두 가지 내용은 일본에게 세금을 물릴 수가 없어요. 무관세 그리고 무항세. 자, 또한 조선의 물품, 쌀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곡식 유출, 이를 구매하는 양의 제한을 두지 않네요. 무제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자, 그 중에서 지금 가가 부록이다라는 것이, 그죠? 나는요,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양미와 잡곡. 결국 곡식이지요. 곡식을 수출 수입할 수 있는데 세금이라든지 또는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둘 수가 없네요. 곡식 유출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자, 따라서 나는 요 규칙이에요. 요게 가고 요게 나가 되는 거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게 아니고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체결된 거예요. 뒤에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되는 거는 일본과의 제물포 조약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2번. 최국대우를 처음 규정하였다. 최국대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국대우는 미국과의 조약인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규정하게 될 겁니다. 3번. 조선책략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조선책략, 황준센의 조선책략, 이것을 김홍집이 유포해서 야, 여기 내용 보니까 말이야, 미국과 수교하라고 돼 있네. 미국과 수교하자. 영향으로 청나라 관원이 썼던 이 글에 미국과 수교하자라는 주장이 있고요. 조선은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이후에 수교하겠죠. 4번의 거중조정에 대한 내용 역시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은 서로 도와준다라는 거죠. 조선과 미국이 서로 도와준다. 그래서 거중조정에 대한 내용 역시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입니다. 자, 5번에 보니까요. 조일수호조규 후속조치로 체결되었다. 조일수호조규가 뭐예요? 조일수호조규가 강화도 조약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이 부록의 명칭이 조일수호조규 부록이고요. 자, 따라서 가와 나는 전부 다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 체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부록과 규칙이더라. 7번 문제.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에 보니까요. 미국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인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무역과 관련해서 세금을 바쳐야 한대요. 그러면 이전처럼 강화도 조약처럼 세금 없는 게 아니고 세금을 매길 수가 있네요. 관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관세가 명시됐었던 이 조약,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지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관세 말고 거중조정,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죠. 거중조정은 서로 도와준다. 최혜국 대우는 미국 말고 다른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을 미국에게 미국보다 더 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을 항상 최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죠. 자, 이 조미소 통상조약은 황춘센의 조선책략 유포를 계기로 하여 체결하게 되는구나. 나에 보니까요. 조선국에서 과문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한데 조선과 관련해서 곡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일본과 조선이 맺은 건데요. 곡식 유출을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한을 둘 수 있네요.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는 거 바로 방공령이다라고 하죠. 자, 이 방공령 규정 이것이 명시됐었던 이 조약이 바로 이전 강화도 조약에 딸려 있었던 조일 무역규칙 이것을 개정했었던 조일 통상장정. 자,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이지요.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기를 보도록 하자. 기억에 최혜국 대우 내용을 포함하였다. 자, 가는 조미소 통상조약입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최혜국 대우 규정을 최초로 명시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디귿도 먼저 보죠. 방공령 시행. 방공령. 자, 최혜국 대우는 조미소 통상조약이었고 방공령은 지금 본 것처럼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제한 조치 이런 것 미국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어야 하는구나. 곡식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여 이후에 개정된 거네요. 자, 니은과 리을 오답도 볼게요.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자, 지금 가는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미국과 우리가 수교, 서양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조선이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그 글이었었죠. 황춘센의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의 내용이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체결되었구나.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움직임이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사악한 서양을 배척하자 조선 책략의 내용대로 미국과 수교는 안 된다라는 주장. 자, 니은에 있는 내용 갑신정변 영향으로 체결되는 거는 뒤에 나오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일 겁니다. 리얼 재정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고문, 이거 한참 뒤에 나옵니다. 저기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과 당시 대한제국이 맺었었던 1차 한일협약이라는 단서에 등장할 거예요. 니은과 리을은 뒤에서 배우는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8번 문제.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를 보니까요. 대조선국 군주가 어떠한 은혜로운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혜로운 이런저런 이익을 상인, 나라에게 베풀 경우에 똑같이 혜택을 입는데요. 누구한테? 우리 아메리카한테 말이지. 조선과 미국이 지금 맺었는데 조약의 내용으로서 다른 나라 또는 상인에게 뭔가를 주면은 우리 미국에게도 그걸 줘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금? 미국은 VIP로 항상 대우를 해야 된대요. 최애국 대우고요. 이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명문화된 내용 중에 하나지요. 나의 보니까요. 프랑스국 국민으로서 조선국에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대. 그러면 천주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조선과 프랑스가 맺은 수호 통상조약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결국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할 거예요. 조미소 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서양의 국가들과 조약도 여러 차례 맺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와 조약에서는 천주교 포교가 허용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이 조문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가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 조항을 담았다. 자, 지금 1번의 내용은 곡식 무제한 유출, 무관세, 이거 강화도 조약 딸려 있는 거에서 봤었죠. 강화도 조약 딸려 있었던 조일 무역 규칙, 여기에 지금 요 내용이 등장하고요. 무제한 유출, 조일 무역 규칙 이거를 개정하는 게 앞서 문제에서 나왔던 반공령 규정의 조일 통상 장정이 되는 거죠. 자, 2번의 내용,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요거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내지 통상권, 요겁니다. 3번에 공사관 경비 명목의 군대 주둔 조항을 두었다. 공사관을 경비하려고 군대를 주둔하도록 한대. 외국의 군대가 들어오겠네요. 이모군란에서 등장하게 되는 일본과 맺은 제물포 조약이에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일본 공사관 경비를 목적으로 조선에 파견될 것이다. 4번 프랑스가 천주교 포교 자유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요. 프랑스와 맺은 건데 천주교 포교와 관련한 내용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봤었죠. 자, 4번이 답이고요. 5번에 조약 체결 이후 사절단으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보빙사는 사절단인데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에요. 따라서 가에만 해당하겠지요. 자,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